안녕하세요. 번외자 시사TV의 번외자입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ABC 행위 이론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체육의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 이후에 민주개혁 세력 내부의 인간의 어떤 행위 양태에 대해서 막스 베버의 행위 이론을 접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막스 베버의 행위 이론만 갖고 설명한 것을 나중에 보면 막스 베버의 어떤 직업론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차용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막스 베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 이론, 그 행위 양태에 대해서 가치 합리론적인 그런 집단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걸 유시민 작가는 A그룹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목적 합리론적인 그런 집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유시민 작가는 이익 추구형인 B그룹이 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트레이드오프, 어떤 타협점을 찾는 C그룹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C그룹이 그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C그룹의 캐치프레이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C그룹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A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집단에는 이 지지자 층들 이런 층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B집단에 해당되는 층들은 정치인 또 비평가 스피커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김종배 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A그룹은 민주개혁 세력 내에서 A그룹은 통사적으로 민주당 지도자들을 계속 지지하고 존중해 왔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민주개혁 세력의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지지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 어려움을 같이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끝까지 민주개혁 그 진영을 고수하면서 민주개혁 세력이 계속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이제 B그룹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높으니까 그 B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B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민주개혁 세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탈할 그런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런 그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행위 양태가 이런 막스 베버의 행위 양태로 설명하기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행위 양태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는 이런 행위 양태를 갖고 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25일 날 체육의 매불쇼에서 다시 언급할 때 그런 언급을 아예 하질 않았고, 단지 이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좀 했던 김종배 시선 집중에 김종배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그 김종배 씨의 그 언급은 사실 유시민 작가는 자기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불충분했다라고 얘기했지, 자신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잘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좀 보세요. 그 유시민 작가의 25일 날 체육의 매불쇼 방송을 한번 끝까지 보세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유시민 작가가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김종배 씨에 대한 어떤 그 배려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배 씨는 적어도 비난을 하지 않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 전제가 잘못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었다라고 좀 배려를 하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어떤 게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냐면 김종배 씨는 유시민 작가가 A그룹은 시민 지지자 그룹이고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 그룹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김종배 씨는 이 집합의 원소 자체가 잘못된 규정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B그룹의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이론은 막스 베버의 개인의 행위 양태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집단의 시민 지지자도 들어갈 수 있고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각 개인의 행위 양태니까 그 직업에 관련된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막스 베버의 직업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에 lump together란 말이 있는데 그 다른 예시를 든 걸 획일적으로 다루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A그룹을 유시민 작가가 시민 지지자 그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B그룹을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 그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민 지지자 시민 지지자들 A그룹의 시민 지지자들이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B그룹에는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 그룹이 굉장히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죠.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A그룹을 시민 지지자 그룹만, 시민 지지자들만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또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들만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종배 씨는 그런 전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논거는 다 기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논거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논란을 또 일으킬 것 같아서 유시민 작가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방금 지금 벤 다이그램에서 보다시피 이익이 좀 더 크게 발현되는 그런 집단은 정치인 비평가 그 다음에 스피커 그룹이 B 그룹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지지자 그룹이라는 그런 직업군으로 얘기한다면 A 그룹의 가치를 추구하는 A 그룹의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상식 아닙니까? 솔직히 일반 지지자층에서는 이 검찰 개혁 갖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룹이 많은 거고 지금 정치인, 비평가 또는 스피커 같은 사람은 검찰 개혁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그 발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성이 많은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걸 갖다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건너뛴 걸 갖다가 이걸 김종배 씨는 A그룹의 시민과 지지자들만 있고 B그룹에는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 그룹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죠. 근데 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냐? 지금 어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모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김종백 씨는 비교적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려고 노력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들으시면 김종배 씨의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이 마당에서 이런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가 괴멸된 상태 아닙니까? 실컷 좋건 간에 저는 이제 이걸 심지어 윤석열이가 집권하는 시기부터 내란 이전부터 저는 보수가 괴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서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역사는 절대로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나선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어떤 정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어떤 문재인을 대표하는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작용으로서 윤석열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합으로서 다시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민주개혁 세력의 총화가 이렇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정과 반의 합으로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그 순간 괴멸의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지지 세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보수는 상당 기간, 지금 보세요. 민주개혁 세력이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도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대통령 국정 지지 긍정평가가 69%, MBS 여론조사 결과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기관이 MBS였고, 조사기간은 3월 23일부터 25일, 그 다음에 무산 전화 면접이고, 이 얘기는 중앙 여론조사 선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리고 특히 이렇게 논쟁이 심하면 민주개혁 세력이 분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주개혁 세력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46%. 민주개혁 세력도 아니에요. 조국 뭐 이런 거 빼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6%, 국힘은 18%.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23일, 25일 날 조사 기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이 논쟁은 결코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민주 개혁 세력은 이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구나. 근데 국힘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공천을 둘러싸고 친이 친박,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친이 친박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논리적인 어떤 막스 베버의 행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국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민주개혁 세력에서 나도 한번 이 논쟁에 참가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늘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런 논쟁을 벌이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디베이트 논쟁 같은 거 하면 싸우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죠. 굉장히 건설적이고 앞으로 보수가 괴멸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물론 완벽한 민주주의 아니었죠. 뭐 노예, 여성 이런 사람들은 참정권도 없는 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형성됐던 것은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엄청난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철학적 배경이 왜 필요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에게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표출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즉 각자의 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 각자의 주관성 중에 우월한 주관성을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51대 49든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게 100% 훌륭한 겁니까? 아니죠. 보안 수사권이 있다고 없다고 다 완벽한 건 아니죠, 당연하게.
그렇지만 51대 49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좀 더 우월한 51%에게 모두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디스커션, 토론이 아니라 치열한 디베이트가 필요한 게 민주주의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싸움이라 생각하고 뭐 피곤해 하는 사람은 아직도 민주의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민주개혁 세력이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민주개혁 세력 내에 이런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그 디베이트를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이 이런 디베이트 컨테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이걸로 대학교 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미국의 뭐 백악관의 대변인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디베이트 컨테스트에서 우승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 디베이트 컨테스트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견해를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가 딱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찬반 그런 양론을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견해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도 어떤 뭐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찬성 반대의 이론을 나눠놓고 너는 찬성하는 사람, 너는 반대하는 사람하고 정해주고 난 다음에 논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반대하지만 찬성이라는 것에 어떤 그 뺑뺑이가 이렇게 자기가 선정이 되면 그냥 찬성에 대해서 자기의 논쟁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주체적인 어떤 역량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 컨테스트에서 이기겠다는 디베이트 컨테스트에서 이기겠다는 말장난, 말꼬리 잡기 이런 것으로만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뭐 그 대변인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가 이 전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는 찬성하는 입장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밥그릇이 달린 이 문제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디베이트 컨테스트에 우승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장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 적이 있죠. 지난번에 대선 토론회에서 그것들이 관찰됐고 또 일부 국회 그 청문회라든지 또는 국회 법사위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것들이 관찰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논쟁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논쟁이 미국식 논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논쟁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국민들은 뭐 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이거 싸움하는 거 아니냐,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분열주의자들이 잠입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댓글 갖고 이렇게 공작하는데 이건 저도 그 경험한 바가 있지만 이런 그 강사들 이렇게 댓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불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에서 유래돼서 이명박, 박근혜를 거친 그런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조직화된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민주개혁 세력 내부의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소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논쟁을 치열하게 더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미국식의 말장난, 말꼬리 잡기 식의
그런 논쟁만 안 되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그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로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